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민멘토의 주식 레벨업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25년 1월 14일이고요. 어저께 조정받은 만큼 우리 시장은 오늘 또다시 회복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대외적인 영향이라고 하면 미국 국채금리 수익률이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아시아 증시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이렇게 막 다 같이 올라가는 분위기는 아닌데 우리나라는 좀 많이 떨어졌다 보니까 올라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가 많이 떨어진다고 해서 걱정할 게 아니고 오히려 추가 매수 내지 신규 매수를 고민하셔도 되는 자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약간은 좀 작년에 이제 트라우마라고 하죠. 증시 트라우마라고 하는데 원래 이제 작년을 넘어서 2023년도로 또 넘어가면 그때는 에코프로 BM 2차 전지 관련된 종목 아니면은 재미가 없었어요. 그만큼 모든 종목이 또 다 떨어졌고 작년 2024년에는 올라간 종목 없이 그냥 모든 게 떨어졌어요. 그렇게 2년 연속으로 계속해서 증시에 안 좋은 이 기억이 남다 보니까 조금 올라가다가 어저께랑 금요일처럼 좀 조정받아서 빠지기 시작하면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이거 또 빠지기 시작이네. 나 이제 정리해야 되나? 나 본전 오면 다음에 본전 오면 정리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요.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은 증시가 더 빠질래야 빠질 수도 없는 자리예요. 빠진다고 하면 오히려 기회인 자리이기 때문에 요즘에 증시가 떨어지면 또 뉴스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으스스한 뉴스들이 정말 많이 나오죠. 국채금리가 어떻게 되면 대한민국 어떻게 된다. 대한민국 지금 원달러 환율을 못 잡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녹고 있다. 그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지만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주식을 산다라는 건 저는 그렇게 나쁘게 생각을 안 합니다. 어떤 말로는 노후 자금을 주식을 사는데 쓰냐 이렇기도 하는데 실제로 그게 국민연금이 하는 일이에요. 주식을 사서 그 자산을 더 불려가지고 국민에게 돌려주는 게 국민연금의 일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겁먹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수주 공시 아침부터 나왔던 뉴스였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조 700억 정도의 유럽 소재 제약사와 CMO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입니다. 주가의 영향은 막 많이 올라가진 않았어요. 굉장히 큰데 그러니까 워낙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요 공시 때문에 올라가기는 쉽지는 않아요.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느리긴 하지만 우상향으로 이런 식으로 찔끔찔끔 올라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무서운 종목입니다. 그래서 꼭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체가 또 108억 원 정도의 공시가 나왔습니다. SK 하이닉스의 TC 본더 장비를 공급을 한다라는 건데 결국엔 HBM 장비를 공급한다라는 겁니다. 한미반도체는 계속해서 꾸준히 SK 하이닉스에 공급을 하고 있구나. 저는 한미반도체 굉장히 좋게 봅니다. 아직도 매력이 좀 있는 업체다 보시면 되고, 그다음 마지막 수주 공시인데 이건 좀 작아요. 근데 이노시뮬레이션이란 업체 자체가 좀 작은 업체라서 전체적인 공시 금액은 좀 작을 수는 있는데 의미는 있다라고 봅니다. 20억 원의 현대 로템의 트램 시뮬레이터, 그러니까 이노시뮬레이션이 원래 하는 게 가상현실, XR, AR 이런 사업을 하거든요. 근데 이 트램이라는 게 뭐냐면 약간 지하철이랑 비슷한데 그냥 전기로 움직이는 거 있어요. 지금 용인에 가면은 이게 무인 트램이 있을 겁니다. 무인 트램이라는 게 있고 지금은 롯데월드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롯데월드도 돌아다니는 그 트램 있잖아요. 기차처럼 생긴 거. 그런 거를 하는 건데 결국엔 현대 로템에 납품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현대 로템이 이집트에다가 이 트램을 공사하는 거거든요. 현대 로템이 원래 이 코레일하고도 연계돼가지고 철도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노시뮬레이션의 기술력이 이집트 같은데 넘어가는 수출의 기술력도 좀 있구나 정도를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 정도 봐드리면 될 것 같고 제가 오늘 봐드리고 싶은 건 이거였습니다. 첫 번째로 강조드리고 싶었던 건 바로 이건데 오늘 보시면 자 코스피는 일단 0.37%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3시 한 11분 정도 흘러가고 있는데 올라가고 있고 일본 니케이 지수가 어떻게 되고 있죠? 일본 니케이가 마이너스 2%로 빠지고 있습니다. 일본 토픽스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있는 건데 대표 지수가 니케이거든요. 니케이가 2%는 빠지고 있고 대만 가권 2% 빠지고 있고 필리핀은 볼 거 없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독일
뭐 프랑스 뭐 이런 데 다 빠지고 있어요. 다만 우리나라 증시처럼 올라가고 있는 애가 이제 중국 상해. 예, 중국 상해랑 뭐 항생지수, 홍콩지수. 그러니까 아시아 대비해서 굉장히 강한 거예요. 지금 또 미국 증시를 확인을 해보면 미국 증시 확인해 볼게요. 미국 증시는 전약 후 강이었거든요. 근데도 어쨌든 막 올라가서 좋은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상향해서 올라가기는 했는데 전체적인 이 그 종목을 보면 밑에 이렇게 조그만 업체들은 올라갔을 뿐이지 원래 이거 얘네들을 끌어줬던 M7 종목이라고 불렸던 이 친구들은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이게 미국장에서 조금 더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양자 컴퓨팅입니다. 예, 아이온큐나 리게팅 컴퓨팅 이런 종목들이 또 떨어지거든요. 예, 메타에서 또 얘기했죠. 양자 컴퓨터는 조금 지나야지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미국 시장도 썩 좋진 않았어요. 나쁘진 않았는데 정강우약이 나쁘진 않았는데 오늘 또 지켜봐야 돼요. 더군다나 오늘 밤에는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라고 PPI가 나옵니다. 내일 밤에는 CPI라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오기 때문에 현재 미국은 국채금리 때문에라도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그렇지만 보시면은 일본, 뭐 대만 원래 얘네들이 우리보다 훨씬 강했잖아요. 계속 일본이나 대만이. 예, 일본은 요즘 안 좋아요. 일자별 시세를 보더라도 올라간 날이 많이 없고 대만도 보시면 거의 반반. 근데 오늘은 좀 특별하게 많이 떨어지고 있고 오히려 중국이 조금 우리랑 비슷하게 가고 있죠. 예, 그러니까 냉철하게 본다면 우리나라 증시 나쁘지 않다. 오늘 물론 보시면 해외 증시 켜놨지만 보시면 자 코스피의 움직임이 썩 유쾌하진 않았어요. 예, 보시면 아침에 쭉 하고 튀어 올랐다가 얘가 쭉 빠졌다가 다시 점심시간 때부터 올라갔거든요. 결국에는 아침에 좋은 만큼은 지금 회복을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봉으로 지금 음봉으로 끝날 확률이 되게 높고 근데 반면에 코스닥을 볼게요. 코스닥은 움직임이 굉장히 드라마틱해요. 5분봉으로 보겠습니다. 아침에 표 하고 튀어 올랐다가 얘가 이렇게 조정받더니 밑으로 꺼졌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또 좋지가 않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2차 전지 필두로 위쪽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2차 전지 필두로. 2차 전지 필두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오늘 이 코스닥을 움직이고 코스피를 움직였던 애들 중에 외국인들이 뭐를 좀 사서 모았냐. 외국인들이 좀 사서 모은 거를 제가 이렇게 좀 잘 보이시죠? 펼쳐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이걸 만들어 왔거든요. 만들어 왔는데 뭐 많이 볼 필요 없습니다. 여기 딱 한 32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제가 이렇게 딱 선을 그어버리고 이렇게 32 여기까지만 보면 될 것 같은데 자 보시면 제가 색깔 구분을 해놨거든요 여러분. 노란색으로 표시된 게 지금 1위부터 30위까지 노란색으로 표시된 게 다 2차 전지 관련돼요. 2차 전지. 예, 보이시죠? 예, 보이시죠? SK이노베이션,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퓨처엠, 대주전자재료는 오늘 완전 급등이 나왔고 LNF도 완전 급등이 나왔고 에코프로비엠도 급등이 나왔어요. 물론 뭐 SDI, LG에너지솔은 뭐 무거우니까 조금 덜 올리긴 했는데 2차 전지주가 오늘 코스닥에 완벽하게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물론 중간중간에 뭐 HLB, 리가캔바이오 이런 게 있긴 한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이 2차 전지가 훨씬 더 끌어줬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 보시면 코스닥 이게 시총 상위거든요. 시총 상위를 잠깐만 보더라도 보시면 에코프로 BM이 8%가 올랐어요, 지금. 에코프로 5.6%. 예, 요 정도. 아까 보셨다시피 리가캔바이오 외국인들이 사서 모으긴 했는데 0.25%밖에는 올라가진 않고 있고 지금 보시면 엔캠 같은 전해질 업체들도 같이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참 특이한 게 오늘은 2차 전지 위주의 외국인들 수급이 좀 몰아갔다. 예, 거의 이렇게 마감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또 모아간 건 제가 또 다른 색깔 두 번째 색깔로 모아간 건 방산주들 현대로템, 하나오션, 하나시스템, 30위권의 하나에어로스페이스까지. 예, 방산주들도 괜찮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보통 우리가 12월 6일날 계엄 사태가 터지고 나서 가장 피해를 본 업종이 방산업종, 대왕고래 프로젝트, 그 다음에 원자력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계엄 사태를 일어날 때 제가 이거를 그 이데일리 방송에서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방산업과 원자력은 조금 조정을 받을 때 오히려 기회를 찾아볼 수가 있다. 이거는 물론 정부에서 밀어줘야 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세계가 움직여 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큰 타격은 없을 거다. 다만
이 현 정부에서 특색 있게 밀어붙였던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꺼질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거랑 똑같은데 원자력이 요즘 올라오고 있지만 그 전에 지금 방산이 먼저 이렇게 반등을 해주고 있다. 외국인들이 현재 모아가고 있는 건 방산 플러스 2차 전지입니다. 그러면 방산은 왜 모아가고 2차 전지는 왜 모아가는지 우리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방산 쪽은 트럼프가 취임식이 이제 다음 주잖아요. 트럼프가 취임이 되면 어떤 스타일로 흘러가냐? 방산업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스타일이 돼요. 어떻게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스라엘 전쟁도 종식시키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종식을 시키면 방산은 더 이상 수주가 없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현재 트럼프가 얘기하고 있는 건 뭔가요, 여러분? 방위비 인상시켜라. 나토? 너네 유럽 연합 너네 나토에다가 GDP 대비 5% 방위비 입금 안 하면 나 나토 탈퇴할 거야. 라는 얘기가 뭐냐면 각자의 국방력을 키워라라는 거예요. 현재는 우리 미국이 세계의 경찰, 세계의 심판, 세계의 중심이 돼서 여기 내라 여기 하지 마라 이거를 규율을 정해줬는데 우리가 뭐하러 그러냐. 이제 너네 각자 알아서 총 사고 탱크 사고 미사일 사서 알아서 지켜라.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방산업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모아가고 있습니다. 보시면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어떤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사상 최고가 찍고 나서 여기서 쌍봉이었거든요. 쌍봉을 딱 찍고 나서 밑으로 내려와서 쳐졌다가 눌러줬다 다시 올라가는 패턴이에요. 거기다 지금 60일선까지 딱 뚫어주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LIG 넥슨 한번 볼게요. 얘가 이제 방산주 중에서 전 얘가 제일 괜찮다라고 보는데 일단 LIG 넥슨도 지금 신고가 영역이죠. 다시 눌러주는 영역이긴 한데 어쨌든 얘도 지금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에어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똑같죠. 예, 똑같죠. 지금 다시 신고가 요 위쪽 영역까지 어떻게 좀 올라갈까 고민을 하고 있는 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방산주 3대장들의 위치는 거의 비슷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2차 전지는 오늘 왜 올라갔냐. 자, 에코프로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기억하세요? 요 차트. 에코프로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BM 어떻죠? 저가 매수인 이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방산과 2차 전지를 외국인이 모아가는 건 맞는데 현재 2차 전지의 매력은 뭔가 산업이 괜찮아지는 것보단 아까 뭐 제가 트럼프 얘기하면서 방위 산업은 이렇게 바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한다라기보단 그냥 저가의 공격적인 좀 매수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는 뭘 틈타 가지고 위쪽으로 올라올 확률은 좀 적다. 요거는 페이크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좋아 보이는 2차 전지 움직임은 아니다. 떨어지는 것보단 낫지만 지금 반등을 꿰차가지고 이 자리에서부터 올라간다? 라는 거는 저는 좀 반대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이 몰아간 수급부터 제가 좀 오랜만에 이런 것도 한번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준비를 해서 좀 가져왔고요. 그러니까 오늘 외국인들은 방산과 2차 전지 쪽을 몰아갔다. 다만 방산은 좀 이유 있는 매집이지만 2차 전지는 가격적인 메리트로 저가 매수 공세가 좀 있었다 정도만 정리를 해드리면 오늘 레벨업은 여기서 마무리 지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은 다시 정상화가 많이 된 것 같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떨어질 때마다 좀 용기를 갖는 시장을 버티는 힘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